오늘은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죠. 특히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거나 그들의 돌봄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모든 기대가 실현되지는 않으리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자식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은 그 5가지 중요한 원칙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노년층 비율은 2008년에 32%였으나 2020년에는 12%로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독립적인 삶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위해 우리는 어떤 것들에 준비하고 의지해야 할까요?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대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라.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고 그들이 자신의 노후를 돌봐주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의 삶이 있고 또한 부모를 돌본다고 해서 언제나 감동적이고 이상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형제들 사이에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거나 법적 분쟁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갈등을 피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준비하려면 오히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만큼 재정이 준비되어 있다면 전문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단순히 몸을 돌봐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사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돌봄과 지원은 생활을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자신을 위해 쓰며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혼자 지내는 능력을 키워라. 대부분의 부부가 함께 노년을 보내는 것에 가치를 두지만 서로의 취향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유적지 탐방을 좋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연 경관을 즐기고 싶어 한다면 굳이 서로 맞추려 애쓰기보다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행뿐 아니라 여가 생활도 각자의 방식대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은 혼자서도 원하는 영화를 보고 아내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보며 만족감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영화나 음악 감상 같은 일상을 혼자 즐기면서도 그 후에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대화도 더 풍성해지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관계는 노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더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활동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혼자 지내는 힘은 삶을 더욱 자유롭고 만족스럽게 해줍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동안 돈은 나 자신을 위해 쓰라. 종종 뉴스에서 부모의 유산을 두고 자식들이 갈등하거나 법적 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돈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야 당연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남긴 재산이 자식들의 다툼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나중에 내 묘지를 돌볼 사람조차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자식에게 묘지 비용을 남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보다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취미,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물려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투자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남은 재산은 나의 삶을 위해 쓰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 즐겨라. 사람에게는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취미는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등산이나 낚시, 골프 같은 활동을 선호할 수 있고 여성은 꽃꽂이, 캘리그라피, 예술 활동 등으로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취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의 활력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는 일이 일상에 큰 활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죠. 이렇게 취미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가며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미는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만의 취미와 열정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 사이의 규칙을 정해라.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생활 방식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 장을 보거나 외출할 때 꼭 상대방에게 일일이 알리지 않는 등의 작은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이처럼 서로에 대한 구속감을 줄이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 오히려 부부 관계는 더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생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서로를 더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서로 마주치거나 부딪히는 시간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만큼 상대방에게 고마움과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애틋함이 커져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 규칙을 정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노년의 부부 관계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냉정한 마음가짐으로 자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 자식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자식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너는 너, 나는 나라는 독립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부모 스스로도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이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제도나 공공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라.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자식이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기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살았을지 모르지만 노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주인공임을 기억하고 나만의 여가와 취미 그리고 소소한 일상에서의 만족감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노후의 부부 관계 역시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과거처럼 무조건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와 활동을 통해 남은 여생을 풍요롭게 보내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결국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죠. 특히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거나 그들의 돌봄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모든 기대가 실현되지는 않으리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자식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은 그 5가지 중요한 원칙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노년층 비율은 2008년에 32%였으나 2020년에는 12%로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독립적인 삶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위해 우리는 어떤 것들에 준비하고 의지해야 할까요?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대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라.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고 그들이 자신의 노후를 돌봐주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의 삶이 있고 또한 부모를 돌본다고 해서 언제나 감동적이고 이상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형제들 사이에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거나 법적 분쟁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갈등을 피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준비하려면 오히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만큼 재정이 준비되어 있다면 전문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단순히 몸을 돌봐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사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돌봄과 지원은 생활을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자신을 위해 쓰며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혼자 지내는 능력을 키워라. 대부분의 부부가 함께 노년을 보내는 것에 가치를 두지만 서로의 취향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유적지 탐방을 좋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연 경관을 즐기고 싶어 한다면 굳이 서로 맞추려 애쓰기보다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행뿐 아니라 여가 생활도 각자의 방식대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은 혼자서도 원하는 영화를 보고 아내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보며 만족감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영화나 음악 감상 같은 일상을 혼자 즐기면서도 그 후에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대화도 더 풍성해지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관계는 노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더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활동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혼자 지내는 힘은 삶을 더욱 자유롭고 만족스럽게 해줍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동안 돈은 나 자신을 위해 쓰라. 종종 뉴스에서 부모의 유산을 두고 자식들이 갈등하거나 법적 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돈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야 당연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남긴 재산이 자식들의 다툼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나중에 내 묘지를 돌볼 사람조차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자식에게 묘지 비용을 남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보다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취미,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물려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투자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남은 재산은 나의 삶을 위해 쓰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 즐겨라. 사람에게는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취미는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등산이나 낚시, 골프 같은 활동을 선호할 수 있고 여성은 꽃꽂이, 캘리그라피, 예술 활동 등으로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취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의 활력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는 일이 일상에 큰 활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죠. 이렇게 취미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가며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미는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만의 취미와 열정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5번째, 부부 사이의 규칙을 정해라.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생활 방식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 장을 보거나 외출할 때 꼭 상대방에게 일일이 알리지 않는 등의 작은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이처럼 서로에 대한 구속감을 줄이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 오히려 부부 관계는 더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생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서로를 더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서로 마주치거나 부딪히는 시간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만큼 상대방에게 고마움과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애틋함이 커져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 규칙을 정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노년의 부부 관계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냉정한 마음가짐으로 자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 자식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자식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너는 너, 나는 나라는 독립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부모 스스로도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이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제도나 공공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라.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자식이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기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살았을지 모르지만 노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주인공임을 기억하고
나만의 여가와 취미, 그리고 소소한 일상에서의 만족감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노후의 부부 관계 역시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과거처럼 무조건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와 활동을 통해 남은 여생을 풍요롭게 보내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결국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